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인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에 관한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신상준 박사님 모시고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박사님은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데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표정이 아주 네. 온화하시고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연구에 설문조사 이런 거 굉장히 잘 응해 주실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어렸을 때 느낀 점은 네네. 저는 약간 동년배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네.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자, 아무튼 제가 봐도 우리 어르신들이 참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그 온화한 미소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후 위기가 어떤 것이었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직 개념이 이제 명확하지도 않은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시작하신 이유. 네. 저는 공공기관 네.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제가 네. 하고 싶은 연구를 왕창 다 할 수 없는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구자들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인천 시민과 전혀 관계없는 연구를 할 수는 없지.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 기후 위기 이러한 연구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기후 위기에 관련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네. 통상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 약간의 그런 담론적인 성격에 있는 연구가 있는 한편, 네.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보는 그런 경험적인 연구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네네. 기후 위기 연구는 약간의 그 담론적인 연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즉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실태라든지 네. 아니면은 현황 이런 네. 것들을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인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인천은 아시겠지만은 원도심과 그 신도시와 원도심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좀 주위를 돌아보면 아파트 건축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격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인천은 농어촌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지역도 있지만은 또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있는 지역에서 기후 위기 연구를 해보면은 아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네.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도 있고 또 네. 도서 지역도 있잖아요. 섬.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은 그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군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실제로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참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연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네. 저희 이 연구 예산이 합치면 한 500만 원 정도인데 하나의 그런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설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500만 네. 원밖에 좀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이 3종 복지관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복지관이 인천에 총 41개가 있습니다. 네네. 이 41개 기관에 공문을 돌리고 그리고 전화를 하여서 좀 참여를 요청을 해왔고 다행히 36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좀 많은
참여율이 좀 높았는데 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예산만 조금 더 있었다면 본인이 우리 박사님이 직접 현장 방문도 해서 좀 더 그 자세하게 음. 연구를 좀 더 여러 가지 분야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뭐 확보가 좀 잘 되고 하면 지금 이 첫 번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분류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음. 아주 다양한 연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매년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가 없는 또 한계가 있는데 근데 저 인천시에는 또 다양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또 네. 인천연구원 산하에 탐소중립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도 이제 기후위기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이 연구에서 거기에 계시는 박사님의 또 자문을 받아서 좀 네. 연구를 좀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 기관과도 이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좀 협업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41곳 중에 이제 36곳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그런데 조사 내용을 좀 더 좀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다룹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 복지의 영역이 좀 넓어져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복지 기관들의 하나의 정당성이라고 한다면은 취약계층을 주로 많이 다루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통상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취약계층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인터뷰도 하였고요. 근데 좀 재미난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 기후위기에서 어떠한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 분야는 뭐 정신건강, 신체건강,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저희 연구진에서는 처음 봤을 때 그 기후위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기후위기에 따라서 주거환경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응답이 많았어요. 오히려 경제적인 영향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저희 연구진에서도 굉장히 좀 의아했던 점인데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이미 취약계층은 취약하기 때문에 즉 이미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와도 더 이상 어려워질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인천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이라 하면은 인천시가 농어촌 지역도 있고 그 도시 지역도 있습니다. 즉 기후 위기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 분야가 제 생각에 농어촌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적인 성격을 짓다 보니까 이게 기후위기 취약계층들이 사회 그 경제적으로 좀 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앞선 해석 즉 이미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할 분야가 없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어차피 취약하니까 내 건강, 내 신체가 제일 중요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제로 폭우가 발생했을 때 피해받는 쪽은 다 주거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에 4명이 돌아가신 사건들 모두가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폭우 이후에 그 피해를 보는 곳이 뭐 도배 장판 뭐 이런 쪽입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의 악영향이 굉장히 가장 크고 그다음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반지하가 그때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나 또 지자체에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주겠다. 정말 그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서울시에서 이 반지하의 침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원 네. 대책을 마련했어요.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공공임대로 이사를 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반지하에서 지상주택으로 갔을 때에 또 월세 20만 원을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걸 도와줬군요. 인천도 나름대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겠죠. 네, 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제가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한 사업들을 인천시와 10개 군구 네. 전체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근데 실제로 취약계층에 관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위기의 주제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그 전체 예산 대비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업의 예산 비율을 보니까 0.86%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높고 낮다냐의 해석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겠죠. 사업들의 성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 바우처의 성격의 지원 사업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인천의 특징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구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뭐 예. 원도심이 많이 포함된 지역의 자치구는 예산이 좀 높을 수도 있고. 예, 정확하게 네. 보셨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그 동구가 그 1.99%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동구가 과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구가 지금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그것들을 포함시켜 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긴 한데 네. 향후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좀 특화되어서 네.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 방법 같은 건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예, 많습니다. 그 이게 에너지 바우처 성격의 사업이 좀 많았어요. 네, 에너지 네. 바우처는 아시겠지만은 네, 냉난방비를 그렇죠. 지원해주는 예.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냉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물론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 취약계층 중에서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계속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폭염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온도도 굉장히 높았고 습하고 그 사람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그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쓰러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네, 보신 네.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냉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 예, 좀 더 나아가서 에어컨을 좀 설치해 주는 게 설치를 낫죠.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파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이제 난방기기 지원도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비용 보전도 중요하지만은 기기를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런 거는 없나요? 그렇게 그 난방기기나 냉방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뭐 집 자체를 수리해 준다거나 뭐 어떤 이주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대책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네.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아니면은 어떤 특정 민간 아파트의 공공임대적인 성격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주를 해주는 건데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요즘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 5억은 뭐
훨씬 넘는데 네네. 또 이분들한테 그러한 지원을 해주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향후 그러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네네. 그 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을 조금 뜯어서 보면은 그냥 모기장 바꿔준다거나 방충망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청소를 해준다거나 네네. 아니면 특정 지역의 도배를 바꿔준다거나 장판을 음. 바꿔준다 이런 수준에 그치지 정말 진실한 그 진정한 개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예산이 문제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민간의 무슨 봉사단체들 그런 데서 보니까 집 고쳐주기 또 뭐 장판 도배 새로 해주기 이런 봉사를 하는 민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나마도 예, 그거라도 개선을 해주시면 음,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살 수 있고 예, 또 거기다 이제 공공에서 에어컨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음, 이 여름 정말 잘 보내실 수가 있을 예, 텐데.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이제 내일 또 나오셔야 되니까 예, 이 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뭐 종합적으로 이런 걸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박사님만의 어떤 결론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다음 시간에 네네.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사례 중심으로 해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인천시의 반지하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아 예, 첫 그렇습니까? 번째로 높은 곳이 서울입니다. 네. 이게 그 통계청에서 주택 총 조사를 5년마다 수행을 하는데 2020년 기준이라고 해서 좀 옛날 자료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최신 자료는 아마 2025년에 수행하는 것인데 네네. 이제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반지하의 증가율은 인천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2015년에는 그 반지하 비율이 2만 1천 가구였는데 네. 2022년도는 2만 4천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 전국에서 지난 5년간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반지하 가구 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인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쭈쭈쭈밖에 할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이제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2025년도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겠죠. 이제 아직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2020년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침수 사례, 즉 관악구와 동작구의 사례를 보면은 그때 이제 서울시가 곧바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대책인데 첫 번째는 그 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지상주택으로 이사할 때는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의 정책 수혜를 받은 그런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구체적인 왜냐하면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 홍보. 예, 또 모르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의 주거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예. 네. 그 주거비가 비싸니까 월세 20만 원은 정말 낮은 수준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좋은 주택으로 가는 지원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예산의 한계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 하지만은 정부 정책이 좀 만들어졌다면은 이거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해서 실제로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혹시 다른 얘기도 있으신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또 말씀을 네네네. 드릴게요. 이게 그 뒷부분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차수막 음. 그 지원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그렇겠죠. 서울시에서 차수판 설치를 하려고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 차수판을 하다 보면 이게 설치의 흔적이라든지 설치가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수판 설치를 반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의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은 뭐 당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 사업이 하나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들인 것 네네. 같습니다. 안타깝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반지하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또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예고 하나 해주시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 예, 그리고 정부는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다음 시간이 예.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신상준 박사님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